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연금이 두 건 있는데 하나는 계약자가 남편이고 하나는 계약자가 저예요. 피보험자는 저로 동일한데 계약자는 달라. 1억 원씩 가입했습니다.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2010년에 가입한 연금이 있는데요. 연금 가입 금액은 2억 원이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올해 1억 원을 추가로 한다면 이것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까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세법 조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법이란 게 참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 깨알 같은 글씨를 보고 있으려면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참 이 법률을 만드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법률을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엄청난 능력자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일이 이거다 보니까 이런 법조항들을 좀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저한테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과세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3편의 영상을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2013년 2월 이전엔 무제한 비과세였죠. 그런데 이 무제한 비과세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아니고 돈 많으신 분들이 무제한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도를 낮추게 됩니다. 2013년 2월에 2억 원으로 한도를 낮췄고 2017년 4월에 다시 1억 원으로 한도를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 있어서 비과세 일시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나라의 세수가 부족하다, 기금 고갈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금 당국에서는 어떻게든 세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저축성 보험에 한해서 주어지는 이 비과세 한도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먼저 알고 있다면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 선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일시납편, 그 중에서도 가장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중 5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일시납 연금이 2건 각각 1억 원씩 가입을 했고 가입일은 2018년 2월이었는데요. 한 건은 남편이 계약자고 한 건은 계약자가 저예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모두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피보험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다르기 때문에 2건의 계약은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계약이 총 3억 원일 경우에 계약자가 아내, 피보험자가 아내의 1억 원 가입된 금액은 비과세가 맞죠. 그리고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아내인 1억 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맞는데요. 여기서 1억이 더 추가된다. 계약자 아내, 피보험자 남편이고 1억 원이 추가로 있다면 계약자 아내인 계약이 1억 플러스 1억인 거잖아요. 먼저 있었던 1억은 비과세, 그리고 추가로 가입한 1억은 과세,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 보죠. 2010년에 가입한 연금이 있는데요. 납입 금액은 2억 원이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올해 1억 원을 추가로 가입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역시 답변을 먼저 드리면 가능합니다.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들은 무제한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입한 건 따로 카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7년 4월 이후인 현재 한도 1억 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비과세가. 세 번째 질문. 2017년 1월에 계약한 일시납 연금이 2억 원이 있는데요. 비과세라고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 원을 추가로 더하면 이것도 비과세인가요? 답변을 먼저 드리면 과세로 적용을 받습니다. 일시납 비과세 한도는 별도로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2억 원 한도로 최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는 1억은 과세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월 적립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원은 비과세 됐으니까 일시납으로, 월 적립식은 아직 남아있다면 월 적립식을 사용하시는 게 낫겠죠.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가입 시점별 과세 여부를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차 가입 시점과 2차 가입 시점이 있습니다. 1차 가입 시점에 가입금액 2억 원은 비과세였고 2차 가입 시점에 추가로 1억 원을 가입하게 되면 이건 과세가 적용되겠죠. 만약에 1차 가입 시점에 1억 원을 가입했다면 당연히 비과세인데 추가로 2차 가입 시점에 1억 원을 또 가입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1차 가입 시점에 5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당연히 비과세고 2차 가입 시점에 5천만 원 또 추가로 가입했다고 해도 비과세는 맞겠죠. 1차 가입 시점에 아무것도 가입한 적이 없어. 그리고 2차 가입 시점에 2억 원을 가입하면 당연히 과세고 1억 원까지만 가입하시면 비과세가 적용되겠습니다. 이 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질문 네 번째. 목돈 2억 원이 있어서 일시납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1억 원 초과 금액 1억 원만큼만 과세로 되는 건가요? 2억 원을 한 번에 가입하신 거예요. 하나로 가입을 하셨는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느냐, 나머지 1억까지는 비과세로 되느냐, 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2억 원 모두가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보험 계약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보험 계약 중 1억 원까지는 비과세, 1억 원 이상은 과세,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가입한 계약 금액 2억 원 전체가 다 과세 계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연금을 받다가 보면 내가 낸 원금만큼 받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받았을 때 초과로 받기 시작하는 그 연금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세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죠. 만약에 60세 연금을 개시했다고 하면 10년에서 20년 정도 있다가 벌어지게 될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 이연의 효과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비과세 한도가 1억인데 2억, 3억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과세 이연의 효과까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2015년에 가입한 일시납연금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추가 납입 한도가 2배까지라고 하던데 여기에 1억 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17년 이후잖아요. 지금 추가 납입을 해도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건데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맞죠. 2017년도에 비과세 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이미 가입한 시점은 2015년이잖아요. 2015년은 2억 원까지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때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계약에 최대 2억 원까지 넣으시더라도 비과세 항목에는 속하는 게 맞겠죠. 가끔 보험증권을 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2013년도 이전에 보험 계약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추가 납입 한도가 남아있다라면 추가 납입 한도까지 얼마든지 내셔도 무제한 비과세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쉬운 것은 추가 납입 한도가 보통은 납입 금액의 2배 이내 이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내고 싶어도 더 낼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일시납편의 예시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됐나요? 다음 영상에선 월 적립식편 그리고 종신형 연금편이 이어질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600-0456 4560 10대의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주셔서 연금닥터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